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몇 회째를 녹화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회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 조회수가요 7,000회를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예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 1만 회인데 1만 회를 넘어서면은 좀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회째인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가벼운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한 얘기인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들 운명을 바꾸고 싶은데, 그때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기가 왜 그렇게 어렵느냐는 거죠. 그죠? 생각은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흐르려는 그런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생각도 하나의 에너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의 바탕에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의 바탕에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 어려우면 생각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말로 나온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도 말이 달라지지만서도 말을 바꿔도 생각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입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이 말만 컨트롤할 수 있어도 우리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그랬다니까요. 말이라는 이 형식을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죠? 내용, 그죠? 운명이라는 이 내용이, 또는 생각이라는 이 내용물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라왔는데, 그런데 말에는 어떤 생명력과 견인력과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력과 견인력과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딘가로 날아가죠. 날아가게 되면은 어딘가 땅에 떨어지면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도, 그죠?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고요. 언젠가는, 그죠?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도. 많은 분들은 꽃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달리 표현을 하면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 속에는 이미 스스로 펼쳐나갈 플랜과 파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씨앗 속에는 스스로 펼쳐나갈 플랜과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플랜과 파워를 이해 가지고 펼쳐나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말 속에도 그런 어떤 플랜과 파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이 나와서 의식이라는 토양에 던져지잖아요. 심어지면은 이 말에는 속에도 그 플랜과 파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실현을 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플랜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서 많이 듣고 자라왔는데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까? 말 조심해라, 그죠? 말 조심해라. 말보시를 잘해라, 그죠? 말보시를 잘해라, 이런 말도 들을 거예요. 인디안 속담 중에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말도 들었고요. 예. 그런데 가장 압권인 말은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 그죠? 그 말대로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시가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 영어에도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프 펄필링 트라프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자기 달성적인 예언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자성예언이라고 합니다. 자성예언. 그런데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리더십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은 자성예언이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들어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자신의 자성예언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성예언의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아내가 당신이 왜 바보예요?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 위대한 장군감이에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장군이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죠. 바보 온달 평강공주 얘기거든요. 네. 바보 온달 그 산성도 있더구만. 저기 그 안양 있는 데 가니까요. 네. 저도 갔다 와봤는데. 그런데 이 온달에게 말이죠. 평강공주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당신 왜 바보예요? 당신도 그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온달이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장군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되었을지언정 절대 장군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장군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당신이 장군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온달은 바로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나를 놀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공주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죠. 신뢰는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신뢰는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어떤 위대한 장군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은 자신은 바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그 믿음 체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처음에는 놀리는가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계속 그렇게 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한 번쯤은 그런 어떤 퀘션이 드는 거죠. 들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맞아. 나는 바보가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더 진행이 되어지면은요. 그래. 나는 맞아. 장군이 되기 위해 장군일지도 몰라.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장군이라는 그런 증거를 찾는다니까. 봐. 아내가 공주인데 내한테 시집을 왔잖아. 그래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놀리는 이런 역경을 준 것은 왜 그럴까? 하늘이 나를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이게 예비된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이 온달은 처음에는 자신이 바보라고 믿으니까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그런 놀림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신념체계가 바뀌는 거죠. 그럼 나는 위대한 장군감이에요. 이렇게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신념이 생기니까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생기니까 말이죠.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장군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온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놀리지도 않고 그죠? 장군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데 왜 자성 예언이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잠재의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잠재의식이 기다라고 믿어버리면 우주에 있는 온갖 플랜과 우주에 있는 온갖 파워, 에너지 이런 것을 끌어와서 그들을 실현을 시켜버린다. 실현을 시켜버린다. 잠재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땅에서 너희 둘이 합하여 구하게 되면 실현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루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은
둘이가 합한다는 것은 이건 시너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짜의 합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이걸 시너지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뭐냐면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그러니까 그 사람과 안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아시겠어요? 하나가 되면은 그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어떤 비유로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만큼 잠재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바꾸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화근입니다. 계속 그런 어떤 그런 나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화근, 자성의 연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성의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의 신의 빛을 밝혀 매일 기적을 창조한다. 에밀 쿠에가 한 얘기입니다. 신은 무소부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고 했어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신의 빛을 밝혀 매일 기적을 창조한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이런 어떤 자성의 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성의 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도 영화 세월간이에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All is well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성의 연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성의 연, 부정적인 말은요, 최후까지 하지 말아 그랬어요. 그러면 인생을 갈아엎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그 말만 하면 힘이 되는 이런 자성의 연을, 그죠,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로쿠쿠 법칙, 그죠? 보이지 않는 생각을 잡을 것인가, 보이는 말을 잡을 것인가, 그죠? 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또 자성의 연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성의 연을 더 많이 얘기를 하고요. 없으신 분들은 자성의 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번 만들어보는, 그죠?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